전국 수부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떠나는 한 이렇게 이 정도 범위로만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에 통증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그 정형외과에 흉곽출구 증후군만 따로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예약이 원래 1년 후에 가능해가지고 취소 예약을 잡으려고 제가 맨날 전화를 거의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취소 자리를 딱 제가 잡아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통증 진료를 보러 가는 날 오전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두 가지 다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 예약 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내일 되게 중요한 진료거든요. 분홍색 세로로 주행하세요. 근데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딱히 모르겠어. 내 병을 자세히 내가 잘 알고 의사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야 의사가 판단을 하지 의사가 널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런 편이야. 자기 아픈 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거 주사 양쪽 다 맞았나 지난번에? 보톡스 맞고 여기 좀 말랑해졌을 줄 알았는데 안 말랑해졌어. 그래? 거기가 말랑해진다 했었어? 아니, 제 이해가슴 좀 없어지나 했는데 뭐야? 얻어 걸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없네. 내년에 1월달로 지금 수술 날짜 잡으셔가지고 오늘 이번 등록만 해놓고 가시면 되시거든요. 병원 출발한 지 11시간 만에 집에 왔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쉴게요. I always had a pretty good bullshit detector when I was a kid. So I'm listening to what everybody thought I should be doing with my life. 정형외과에 흉곽출구 전문 교수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술 날짜를 잡아왔습니다. 계속 교수님들이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계세요. 흉곽출구 검사상 딱 그 맥이 변하는 자세 두 가지인가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여가지고 그걸 보시면 그냥 흉곽출구가 맞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제가 목이 길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봤을 때 전 목이 굉장히 짧은 편이거든요. 쇄골이 아래쪽에 있는 편이래요. 근데 이게 흉곽출구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래요. 무조건 이제 목이 길다고 다 흉곽출구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흉곽출구 증상은 이 팔 안쪽 이쪽으로 해서 새끼손가락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저리고 한데 사실 저는 여긴 전혀 증상이 없고 무조건 손목, 손등이랑 손가락 관절까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대략적인 증상이나 다른 게 또 다 아니니까 흉곽출구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유추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통증센터에서 지금 주사치료를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사치료가 효과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효과가 있으면 계속 받아보라는 식으로 협진이 아니고 너네는 너고 우리 진료는 우리 진료 딱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아쉽긴 했고 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수술을 한다고 효과를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게 아니고 일단 해봐야 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아예 없을 수도
복인 거죠. 그냥 해보기에는 리스크가 있긴 있죠. 이 교수님은 또 특이하게 늑골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쪽에 근육을 절제하는 걸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이 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개월.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수술인데. 그리고 오후에는 원래 진료받던 통증센터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는데 저 보자마자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왠진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진짜 좋아졌나? 통증 얼굴 모양으로 체크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제가 조금 줄었어요. 0부터 10까지 있는데 원래 한 4 정도 했으면 이번에 2 정도 했거든요. 실제로 한 2주 전부터 통증이 살짝 줄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보시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빨리 좋아져서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좋아지고 선생님도 치료하는 맛이 있고 서로 좋잖아요? 보톡스 주사를 이게 양쪽에 맞았는데 이 보톡스라는 게 원래 효과가 한 몇 주 있다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계속 해보기로 했는데 다른 주사로 국소 신경 마취 주사로 놔주셨어요. 3주마다 당분간은 갈 것 같고 제가 계속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통증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근육이 뭉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하셨고 수술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워낙 투병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별다른 기대도 없고 걱정도 이제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이런 생각이 커서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엄청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언니랑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제가 음성으로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려서 기록을 해놓으면 오타가 엄청 많아가지고 언니가 그거를 영상통화하면서 화면 공유해가지고 다 수정 일일이 해서 언니가 업로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투병하는 동안 기록을 해놨는데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첫 댓글도 내용이 딱 제가 이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의 취지에 너무 걸맞는 댓글인 거예요. 댓글이 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벽 보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왜냐면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되게 보람이 없고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댓글이 처음으로 달려가지고 아픈 동안 진짜 뭐라도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호호호. 그때 제가 블로그에서 병원 3군데를 추천받았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추천받은 병원들 예약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유명한 선생님들은 어떻게들 다들 알고 와가지고 예약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금이 9월 말인데 올해 12월 중순쯤이 가장 빠른 거였고 다른 한 분은 내년 7월까지 예약이 꽉 차서 하나도 없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진료 스케줄도 안 나와서 아예 예약이 불가능. 다른 한 분은 저 광주에 있거든요. 전라도. 근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밤 12시에 예약창이 인터넷으로 열려서 그걸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11시여서 이따가 1시간 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약을. 대한민국 수부외과 전문의는 다 만나보게 될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선생님들. 뭐야? 아니, 뭐야? 장난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전국 수부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의 첫 번째 날입니다.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튼 수부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오늘은 은평구에 있는 병원으로 갈 텐데 저희 집에서 1시간 반이나 걸리기 때문에 오늘도 일찍 떠나려고 합니다. CD랑 판독지 챙겼고 아직도 예약을 못한 다른 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 번만 전화를 해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정형외과에 교수님 예약하고 싶은데요. 내년 8월 첫째 주까지 예약이 다 마감되셨어요. 역시 아직도 안 되네요.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날게. 방해될까봐 그냥 가. 나중에 약속해.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저께 또 흉곽 출구와는 다른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완전히 또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어제 조금 또 멘붕이 와가지고 상태가 좋지 못했고요. 어제 만난 선생님은 TFCC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의견을 내주셨어요. TFCC가 뭐냐면 삼각섬유연골복합체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쪽에 척골과 요골 이렇게 올라가는데 새끼손가락을 연결하는 이쪽의 인대 및 연골을 통칭한다고 해요. 근데 이쪽에 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되게 유연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비록 춤은 못 추지만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책상에 두고 원래는 이게 다른 사람 붙잡고 흔들었을 때 되게 엄청 왔다 갔다리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바로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의미이고, 손목 MRI 상에서도 그 문제가 보인대요. 근데 저는 정상적인 손목이 어떤 MRI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대충 딱 보시자마자 이거 문제가 있다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바로 보자마자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상태이면은 분명히 다른 교수님들도 문제를 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이 TFCC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손가락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냥 딱 진짜 정확하게 요 가운데 한 이렇게 이 정도 범위로만 통증이 있고 저리고, 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얼얼한 상태거든요, 항상. 또 뭔가 이렇게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증상이. 근데 그 교수님은 바로 이건 TFCC다, 수술을 해야 된다, 고려해봐라,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바로. 근데 그분도 목이 확실히 길고 흉곽출구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는 건 맞지만은, 흉곽출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렇게 막 치고 여기를 만지면은 통증이 있는데 저는 튀어나온 정도거든요. 증상이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아침에 유난히 일어났을 때 손목이 많이 저리고 얼얼하고 이런 거는 류마티즘도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머리 뽀개집니다. 머리 뽀개져. 엄청 디테일한 검사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거랑 이제 별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류마티즘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약을 지어오기는 했는데 이 약이 스테로이드도 있고 먹기가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 먹고 효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닌 거니까 그냥 먹어보라고 하고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먹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들을 많이 다녀본 결과 교수님들마다 전문 분야가 딱 특정하게 있더라고요. 다 같은 수부외과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분은 흉곽 출구를 더 많이 보시고 어떤 분은 이런 TFCC를 많이 보시고 다 이렇게 다른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교수님들이 본인이 보는 딱 그 전문 분야로 몰아간다. 다른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나 이거 많이 해봤는데 이거 같아, 딱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말고도 없고 답정너처럼 몰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대신에 이 교수님 되게 좋았던 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어디가 가장 아프고 불편하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 수술 방향이 결정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교수님 지금 진짜 많이 만나뵙고 병원도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 다 의견이 다른데 선택과 결정은 저의 몫인 것 같아요. 파도 끝이 없는 손목의 세계이네요. 화이팅! 여러분, 드디어 내일은 광주로 병원을 가는 날입니다. 이제 59분 10초. 아직 뭔가 실감이 안 나는데 벌써 떨리는 것 같아요.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가겠습니다.
진료 결과가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네요. 광주 병원에 다녀온 지 사실 좀 며칠 됐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광주에 갔다 오면 많은 게 해결이 되고 그냥 거기서 뭐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고 그냥 그래야지 하고 이제 간 거였는데 아쉽게도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어요. 선생님도 실타래라고 저를 비유를 하셨어요. 꼬이고 꼬여서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런 경우는 선생님도 처음이시라고. 일단 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MRI 상에서는 흉곽 출구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MRI로 흉곽 출구를 보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설명도 안 해주셨고 아니면 MRI로는 흉곽 출구를 알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목 MRI 찍은 걸 보시면서 흉곽 출구가 맞다는 거를 설명을 직접 해주셨어요. 동맥이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근데 눌리고 좁아져 있다고 무조건 흉곽 출구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신경이 눌러서 마비가 되거나 뭐 동맥이나 정맥에 피가 안 통하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나왔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경이 눌리지 않는다는 거는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정상인 걸 확인을 했고 동맥 촬영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걸 권유했던 선생님도 안 계셨고 근데 왜 그거를 안 했는지 조금 의아해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증상이 흉곽 출구와는 또 별개라는 점. 흉곽 출구라면 무조건 이제 팔부터 절해야 되는데 저는 팔은 완전히 정상이고 저는 딱 요 손목만 뭘까? 근데 이 흉곽 출구가 있으면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더라도 흉곽 출구로 인해서 통증을 더 심하게 과장되게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흉곽 출구가 있는 환자는 수술하는 걸 좀 꺼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환자의 경우 수술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흉곽 출구 수술이 이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점점 수술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요 TFCC에 인대에 파열이 있다는 점을 MRI상 확인을 했는데 손상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된 상태인데 TFCC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게 아니고 TFCC로 인해서 이쪽 불안정성이 심하면 아플 수 있다 이건데 저는 이 TFCC로 인한 통증 부위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TFCC로 인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의 대상이 또 아닌 거예요. 지금 TFCC 수술할 것도 아니고 흉곽 출구도 확인할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칭을 알려주셨어요. 일단 딱 받치고 이쪽을 꾹 눌러주는,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알려주셔서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통증도 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거를 열심히 해보고 흉곽 출구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노선을 좀 정리를 해보고 2달 후에 다시 광주에 가서 진료를 보기로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진료를 정말 섬세하게 오래오래 봐주셨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덕분에 처음 한 것도 많고 처음으로 저에 대한 설명은 복합적이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의미는 있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아니고 바쁘다 바빠 병원 투어.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